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요즘 한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지금 짓는 중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유럽 어느 도시의 외곽, 회색 구름 아래 넓은 부지, 콘크리트 기초가 막 올라간 땅 위로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유럽 한복판의 한국기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한편, 작은 깃대 위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이 유럽 한복판에서 직접 공장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로 되는구나.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놀라움이었을까요? 뿌듯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월이 만든 묵직한 어떤 실감이었을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는 그 감정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실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실감. 역사가 한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실감. 그리고 동시에 이 장면을 살아서 볼 수 있다는 감사함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는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했습니다. 미국제 소총, 미국제 전차, 미국제 전투기, 우리 군의 장비 체계는 사실상 외부 공급망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극히 일부였고 무기를 직접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가 됩니다. 박정희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선언합니다. 당시 반응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가 뭘 만든다고? 회의 냉소. 그런 시선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반세기 뒤 유럽에 공장을 짓는 장면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K1 전차 K9 자주포, 이 이름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밤을 새웠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문득 뉴스에서 성공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이면의 수많은 실패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지금 이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땅 위에 한국 방산 기업이 공장을 짓는 장면. 이건 단순한 기업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산업 축적이 전략 산업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특히 유럽이 달라졌습니다. 유럽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군사 준비 상태를 정면으로 직면해야 했습니다. 독일은 군 창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포탄 재고는 전면전 기준 며칠치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은 전차 숫자를 수십 대 단위로 줄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은 평화의 시대를 믿었습니다. 군비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교과서 속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우리 손에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 회의실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저는 상상이 됩니다. 창고를 열어봤더니 선반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은 생산 능력을 이미 줄여온 상태였습니다. 공장도 줄었고 숙련 기술자도 줄었고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생산 라인 자체가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즉시 납기가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 손을 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산 라인이 돌고 있었습니다. K9는 대량 생산 체계가 있었고 K2 전차는 생산 기반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수십 년 조선업에서 단련된 납기 관리 능력이 방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줄 수 있는 나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성능도 중요합니다. 가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엔 그 무엇보다 언제 받을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지금이라고 답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2026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HACE Europe. 저는 이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한화 유럽,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이건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루마니아는 나토 동부 전선입니다. 흑해와 맞닿아 있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깝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선의 인접 국가입니다. 이 위치에 한국 방산 생산 거점이 들어선다는 것. 이건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전략 뉴스입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도 이 계약은 단순 투자 유치가 아닙니다. 방산 공장이 자국에 들어온다는 건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전략적 안보 파트너를 얻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 현지화율 70에서 80% EU 방산 조달 기준의 핵심은 얼마나 유럽에서 생산되었는가입니다. Buy European, 구호가 아닙니다. 입찰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입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계약서 앞에서 탈락합니다. 한국은 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규칙 밖에서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규칙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장을 유럽 땅에 짓는다. 유럽 사람을 고용한다. 유럽산 부품을 쓴다. 그렇게 해서 이건 유럽에서 만든 것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킨다. 이건 굉장히 영리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담대한 선택입니다. 폴란드는 K방산 최대 고객 중 하나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계약 규모만 수십조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규모가 아닙니다. K2PL,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K2PL은 폴란드형 K2 전차입니다. 단순히 K2를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의 요구 사양을 반영하고 폴란드 기업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며 폴란드 기술자들이 직접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폴란드는 더 이상 고객이 아닙니다. 공동 생산국입니다. 여기서 관계의 차원이 바뀝니다. 물건을 파는 관계는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끊깁니다. 하지만 함께 만든 무기는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정비, 부품, 업그레이드, 훈련, 교리, 모든 것이 얽힙니다. 폴란드군의 전투 교리 자체가 한국 장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세일즈가 아닙니다. 구조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10년, 20년을 갑니다. 다음 정부가 바뀌어도 여당이 야당이 되어도 이미 함께 만들어온 구조는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고갈되는 건 탄약입니다. 탄약을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정치적 신뢰를 쌓는 행위입니다. 신뢰는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짓고, 함께 만들고, 위기 때 함께 서 있을 때 생깁니다. 혹독한 조건의 검증이 핵심, 노르웨이. 이 나라가 K방산에서 갖는 의미는 계약 금액을 훨씬 넘어섭니다. 노르웨이는 극저온 시험을 통과한 사례입니다. 영하 수십도 환경, 피오르드와 설원이 가득한 혹독한 기후 속에서 K9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방산에서 신뢰는 광고로 생기지 않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의 실증, 그것만이 신뢰를 만듭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작동한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선택했다. 이 한 문장이 세계 시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검증됐다. 현대차가 싸구려 이미지에서 벗어나 품질 신뢰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듯 방산도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는 K방산의 신뢰 자산입니다. 에스토니아 역시 상징적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짚으면 러시아 국경까지 불과 수십 킬로미터, 그 나라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닙니다. 전선 인접국의 신뢰 선택입니다. 자신들의 안보를 한국 장비에 맡기겠다는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은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에스토니아가 선택했다. 노르웨이가 선택했다. 이 레퍼런스가 다음 고객을 부릅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폰을 쓰다가 안드로이드로 바꾸기가 왜 어렵습니까? 앱이 묶여있고, 사진이 묶여있고, 습관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방산도 같습니다. KI를 도입하면 K가우에 맞는 탄약을 씁니다. K가우에 맞는 정비 기술자를 훈련합니다. KI를 전제로 전술 교리를 만듭니다. 한 번 선택하면 교리 정비 부품 훈련이 전부 묶입니다.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입이 결정적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그 첫 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루메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건 수출이 아닙니다. 생태계 편입입니다. 유럽 방산 생태계의 한 축으로 한국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계는 한 번 편입되면 수십 년을 갑니다. 리스크 냉정하게 봐야 한다.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첫째, 현지화가 늘어나면 국내 생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유럽으로 일부 이동합니다. 국내 협력 업체들의 물량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째, 기술 이전 범위는 민감합니다. 어디까지 기술을 줄 것인가?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됩니다. 너무 적게 주면 파트너십이 깨집니다. 이 균형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입니다. 한국 방산의 주요 무기 체계에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3국에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할 때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산은 순수 시장이 아닙니다. 지정학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리스크는 도전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리스크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도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미래를 설계합니다. 루메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 나라들은 지정학의 최전선입니다. 러시아와 맞닿거나 러시아의 그늘 아래 놓인 나라들입니다. 그 경계선 위에 한국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지금도 정전 상태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지탱하는 방산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닙니다. 위상의 이동입니다. 공급자에서 파트너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기술 추종자에서 기술 제공자로 이 변화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변화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랄 때 조용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올려다보면 하늘을 가립니다. K방산은 지금 수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 땅의 미래를 묻겠다는 선언입니다. 뿌리를 내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팔고 돌아서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남는 나라다. 이 선언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유럽 땅 위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10년 뒤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릅니다. 방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 장면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조용한 공장 착공식 하나가 한 나라의 위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지금 그 조용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함께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